한국 김치는 중국 거잖아요. 만약 한국이 그렇게 당당하면 왜 굳이 중국 김치를 대량 주문하겠어요?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죠. 한국도 김치 맛에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중국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여기 스탠포드의 강의실에서 중국인 교수가 열띤 강의로 소리 높이며 김치를 중국 김치라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받아치는 한 한국인 학생이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탠포드에 다니고 있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스탠포드에서 정말 열띤 논쟁이 벌어져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스탠포드는 다른 대학과 달리 정말 세계에서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인 만큼 교수님들과 수업 중에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요. 서로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 토론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에요.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도 많고 학생 간의 토론도 흔한 일이죠. 교수님과 소통하며 토론하는 일도 자주 생겨요. 의견이 다른 누구와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즐기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일은 당연하죠. 그런데 왠지 그 수업만큼은 서로 존중하는 토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맹렬한 비난과 일방적인 주장에 모두 경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매너 없는 수준 이하였고 그로 인해 스탠포드의 명성에 먹칠을 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그 일을 한번 써보려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우선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스탠포드는 모두에게 꿈의 희망의 대학인 만큼 제게도 꼭 가고 싶었던 대학이에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하버드 출신으로 엄마는 약을 브랜드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아빠는 약을 직접 개발하고 제품을 연구하고 계시죠. 두 분 모두 하버드 출신에다 미국에서 유명한 방송에도 나올 만큼 신약에 대해 업계에서는 꽤 유명하십니다. 더군다나 약을 개발하는 부모님 밑에서 저도 늘 건강을 생각하며 몸에 좋은 건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먹어보기도 했죠. 그런 부모님의 모범적인 행동을 보면서 책과 친해지며 자랐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은 주말이면 항상 책상에 앉아 책을 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부모님께서 워낙 책벌레셔서 저도 어렸을 적부터 책을 무척 좋아했고 그 덕에 공부에도 흥미가 빨리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었죠. 오죽하면 친구 만나는 시간까지 아껴 공부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엔 오로지 소설을 읽는 것만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특히 중국 소설을 정말 좋아해요. 그 특유의 서정적이고도 철학적인 문체를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중국 소설을 접했을 땐 인물들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읽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중국 소설에 빠진 건 전부 러관중 때문이에요. 삼국연의를 읽고 나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나 몰라요. 러관중은 중국 역사 소설의 거장으로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철학과 인간 군상을 그려냈다고 생각해요. 중국 소설이 가진 깊은 역사적 배경과 복잡한 인물 관계가 너무 매력적이지만 가끔 번역본으로 읽다 보면 원문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반감되는 것이 아쉽기도 해요. 아무튼 삼국연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중국 소설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언젠가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삼국연의 속에 등장하는 중국의 장소들을 직접 가보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예요. 그렇게 짬짬이 중국 소설을 읽으며 밤낮 없이 공부한 덕에 스탠포드에 합격할 수 있었죠. 제가 대학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게 드디어 마음껏 중국 소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나는 길에 우연히 학교 게시판을 보다가 제 눈길을 확 빼앗은 문구 내용을 보았습니다. 바로 중국 문화교류 모임을 하고 싶다는 학생을 모은다는 글이었어요. 중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설레더라고요. 저는 바로 입회 신청을 했고
처음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종종 저처럼 외국인 학생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스탠포드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은 거의 다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기소개를 할 때 로관중을 근본 좋아해서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쉬는 시간에 한 남학생이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죠. 자기도 로관중을 정말 좋아한다고 로관중 소설 속에 나왔던 장소들을 가봤다며 저장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학생이 보여준 사진 속 장소가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자꾸 휴대폰에 사진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 애는 저와 같은 1학년인 리웨이라는 남학생이었고 우리는 로관중을 계기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날부터 리웨이와 중국인 친구들과 같이 밥도 먹고 함께 놀러도 다니면서 많이 가까워졌죠. 리웨이는 다른 중국 문학이나 영화도 추천해주며 같이 보자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리웨이와 같이 다니면서 중국 콘텐츠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소피아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날은 소피아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수다를 떨며 보냈어요. 소피아는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얼굴 보기가 힘들다며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소피아는 말을 듣고 서운하다는 듯 제가 더 바쁜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요즘 저는 거의 중국 친구들하고만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소피아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음악 동아리에 활동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동아리 연주 투어로 한국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어땠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소피아는 한동안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지루할 틈도 없이 너무 즐거웠다며 자꾸만 한국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아예 나를 잡고 이야기해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저는 소피아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이런 곳이 있냐며 감탄했어요. 소피아는 한국 음식을 먹어보았는데 너무 맛있고 한국 문화가 대체적으로 너무 친절하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감동을 받았다며 동아리 친구들 모두 한국 여행에 만족하며 또 가고 싶은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후로 우리끼리 한국 음식 모임이 생겼다며 너무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여행 후 한식에 빠진 친구들끼리 자주 만나 음식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맛집도 찾아간다며 소피아도 모임을 들었다고 했죠. 다음 주에는 모임하는 친구들과 같이 삼겹살과 커피 타임을 가질 건데 같이 가보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 하면 편의점의 김밥과 사발면 정도만 관심을 가졌는데 소피아의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겨 다음 주에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 다음 날 리웨이는 맨날 만나던 제가 안 보이는 게 궁금했나 봐요. 어제 도대체 뭐 했냐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소피아를 만나 한국 여행 이야기와 다음 주에는 삼겹살을 먹으러 간다고 같이 갈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리웨이의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싸늘한 얼굴로 친구 소피아의 말을 진실로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친절해 보이지만 험악한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범죄도 많이 일어나면서 서울 곳곳에 빈집이 많은 위험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소피아도 세뇌당하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랬죠. 그렇게 소피아와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소피아에게 알려줄 겸 한국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요, 모임에 참석하고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 문화 모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한국 음식 모임에는 대부분이 외국인 친구들만 있었어요. 진짜 한국 친구들은 거즘 없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전 인기가 없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소피아는 아직 게시판에 올리지도 않았고 사람이 많아지면 관리가 어렵다며 아는 친구들끼리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당분간은 추천으로만 받는다고 했죠. 홍보를 하면 분명 관심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인원을 제한한다고 하는 게요.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다고요? 진짜인지 궁금하기까지 했죠. 소피아와 함께 모임에서 단체 예약을 해둔 다운타운 식당에 갔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음식인지 낯설고 궁금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한국 음식 모임에 가입해 있는 줄은 몰랐어요. 1층을 전체로 예약해둘 만큼 사람들은 많았고 웅성웅성 너무 즐거워 보였죠. 불판 위에 고기를 싹둑싹둑 가위로 자르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대부분 칼로 썰어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가위는 생소했어요. 친구들은 각자 취향에 맞게 삼겹살을 즐겼어요. 어떤 친구는 신선한 상추에 삼겹살과 마늘, 그리고 매콤한 쌈장을 곁들여 쌈을 싸먹었고 또 다른 친구는 깻잎과 함께 고기의 풍미를 더했어요. 저는 특별히 참기름을 살짝 발라 먹었는데 고소한 향과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삼겹살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김치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즐겼어요. 노릇하게 구운 삼겹살을 아삭한 생김치에 돌돌 말아먹기도 하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힌 김치를 고기와 함께 먹으니 감칠맛이 배가 되었죠. 구운 김치는 자연스럽게 단맛이 올라와서 새콤한 생김치와는 또 다른 매력을 줬어요. 삼겹살의 가장 큰 매력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맛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상추에 싸먹고 깻잎에 싸먹고 구운 마늘과 함께 또는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도 맛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뜨끈한 밥 위에 삼겹살 한 점을 올리고 참기름을 살짝 둘러 먹으니 또 다른 별미였죠. 배가 점점 불러올 무렵 후식처럼 준비된 라면이 등장했어요. 친구들과 저는 고기 먹고 라면은 필수라며 신나게 끓이기 시작했어요. 삼겹살 기름이 스며든 불판 위에서 끓이는 라면은 그야말로 별미였어요. 구수한 육수에 살짝 불어난 면발이 고기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친구들은 국물 한 숟갈을 뜨고는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콤한 국물 덕분에 삼겹살을 많이 먹어도 느끼함이 싹 가시고 마지막까지 완벽한 마무리가 되었죠. 특히 남학생들은 불닭볶음면을 좋아했는데 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후에도 맵고 자극적인 맛이 당기는지 너도 나도 불닭볶음면을 주문했어요. 한 친구가 먼저 한 입 먹더니 와, 이거 진짜 맵다 라며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이어 젓가락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었어요. 남학생들은 서로 매운맛을 잘 참는지 겨루듯 한 입, 또 한 입 먹으며 땀을 뻘뻘 흘렸어요. 누군가는 다 먹으면 내가 진짜 대장이다라며 장난을 쳤고 다른 친구는 연신물을 마시면서도 포기 못해라며 계속 도전했죠. 어느 정도 한국 음식을 접해본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조용히 라면 국물을 홀짝였지만 친구들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나서 이 맛이라며 시원한 탄산음료를 들이켜는 모습을 보니 괜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기에 저는 소피아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또 오자며 여기 진짜 최고라고 엄지척을 날렸어요. 소피아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처의 카페로 향했어요. 삼겹살과 라면으로 배는 불렀지만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들어서자 아늑한 분위기와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각자 원하는 음료를 골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친구들 대부분이 같은 음료를 선택했어요. 한국 미숫가루 진짜 건강에도 좋다면서 모두 추천한다고 했죠. 거의 모든 친구들이 시원한 얼음을 띄운 미숫가루를 주문했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삼겹살을 먹은 후 부담 없이 즐기기에 딱 좋았거든요. 소피아도 미숫가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소한 맛이 기분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라며 옆에 제니가 말해주더군요. 저는 친구들을 따라 미숫가루를 주문해봤는데 첫 모금에서부터 예상보다 훨씬 달달하고 고소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곡물 음료라서 텁텁할 줄 알았는데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고소한 맛과 은은한 단맛이 정말 기분 좋게 다가왔죠. 시원한 얼음까지 더해지니 청량감도 있어 삼겹살을 먹은 후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고 친구들은 웃으며 그렇지, 한국 미숫가루 진짜 매력 있다며 공감했어요. 특히 삼겹살을 먹고 난 후라서 그런지 미숫가루의 담백한 맛이 기름진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미숫가루를 마시며 한결 가벼워진 속을 느끼는 듯 했어요. 달달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단맛, 그리고 건강한 느낌까지 더해져서 모두들 이제 삼겹살 후식은 무조건 미숫가루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죠. 저는 너무 만족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 콘텐츠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문화 모임 교류 모임보다는 소피아와 함께하는 한국 음식 모임을 다니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매번 즐거운 수다와 맛있는 음식은 정말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리웨이와 길에서 딱 마주쳤어요. 요새 너무 안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리웨이에게 그날 삼겹살 파티와 미숫가루를 먹었던 일을 신나게 들려줬어요. 삼겹살을 어떻게 구워 먹었는지, 친구들이 각자 취향대로 쌈을 싸먹던 모습,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끝까지 도전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했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던 린웨이는 평소와는 달리 별로 관심이 없는 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린웨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말투도 차갑고 내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차라리 맛있는 중국 우동을 사줄게. 한국 라면? 그건 그냥 자극적이라면 중국 우동이 훨씬 깊고 풍부한 맛일 거야. 린웨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중국 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저는 한국 라면이 더 땡긴다고 장난스럽게 말했는데 린웨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린웨이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살짝 웃으며 한번 먹어보자고 말했죠. 하지만 어쩐지 그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여전히 저는 어딘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오늘의 린웨이는 예전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았고 내 이야기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이전까지는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만 봐왔기에 오늘의 차가운 반응이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국 김치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중국 김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지만 점점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죠. 중국에서 생산된 김치는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다는 기사와 영상들이 쏟아졌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발효되는 모습, 맨손으로 김치를 다루는 작업자들, 그리고 품질 관리 없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과정까지 보기만 해도 불쾌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을 따라 하려는 수준을 넘어서 짝퉁 김치가 대량 생산되고 일부 시장에서는 진짜 한국 김치라고 속여 팔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했어요. 반면 한국 김치는 철저한 위생 관리와 정성스러운 재료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며 그 차이가 확연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죠. 한국 김치는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만큼 재료값이 너무 비싸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사 먹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일부 대형 음식점과 배달 전문점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중국산 김치를 먹고 있었고 심지어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맛과 품질을 떠나 위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값싼 원가 때문에 선택되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죠. 이런 일들을 알게 되면서 린웨이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가 지나치게 중국 문화를 옹호하고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중국 음식, 전통, 역사마저도 진짜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짝퉁 같아 보였고 그가 말하는 것들도 과장되거나 왜곡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중국 문화 교류 모임에도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참여했던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중국 문화가 진짜로 훌륭한지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저는 점점 중국 문화와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이래서 역사가 왜곡되면 안 되니까 공부를 해야 속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죠. 오늘은 동아시아 역사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제 바로 앞에 한국 모임에서 만났던 루나였어요. 그 친구는 그날 미숫가루를 5개나 포장해 가서 인상에 남는 친구였거든요. 린웨이도 어느새 앉아있더라고요. 오늘은 스탠포드 수업 중에 역사상 동양인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중국 교수님까지 좋은 강의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 페이 교수님이 다음으로 넘어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정호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어느새 정호의 입에서 나온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교수님, 중국에서 김치의 원조가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물었죠. 페이 교수님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김치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발효 음식이야. 파오차라는 전통적인 채소 절임이 있고 그것이 발전하면서 한국식 김치가 만들어진 거라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에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호는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한국 김치는 파오차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김치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산균이 풍부해지고 젓갈과 고춧가루가 들어가 깊은 맛을 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파오차이를 김치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한다고 했죠. 페이 교수님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다며 중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고 김치의 기원이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왜 중국에서 만들어진 김치는 한국에서조차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걸까요? 위생 문제가 심각하고 대량 생산을 위해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채 염장 처리만 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김치를 원조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하지 물었죠. 교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죠. 그러던 중 린웨이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중국이 김치의 원조라는 건 사실이잖아. 김치도 결국 파오차이에서 발전한 거니까 그 뿌리는 중국에 있는 거라고 했죠. 정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이 김치의 원조라면 왜 한국이 김치 종주국으로 인정받을까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한국 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김치만 김치라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페이 교수님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린웨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이 아무리 자기네가 원조라고 주장해도 위생 문제도 심각하고 발효 방식도 다른 김치를 김치라고 부를 수는 없죠. 마치 싸구려 모조품이 명품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교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페이 교수님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호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김치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면서 교수님의 말에 당당하게 반박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기준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호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저를 비롯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고
교수님의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리고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정오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중국이 김치의 원조일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오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김치가 얼마나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게 단순한 음식보다 한국인의 역사와 정체성의 일부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잘못된 정보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오를 보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김치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오히려 한국 음식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단순히 맛있다기보다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진 의미까지도 생각하면서 즐길 거예요. 그날 수업은 단순한 역사 강의를 넘어 저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고, 정우처럼 더 많이 배우고 고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